안녕하세요.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석세스 파트너 SPS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보거나 예의 있게 대해줬는데도 나를 만만히 보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 대하냐에 따라 혹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됩니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보는 경우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거나 자주 겪게 된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나 자신의 말투나 행동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나를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내 존재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철학자들의 통찰과 한국의 유명 강사들의 조언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멈춰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첫 번째, 자기 합리화를 멈추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발전 의지가 없다는 인상을 주고 결국 우습게 보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회사 회의 중 팀장이 실수를 지적하자 지연 씨는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라 어쩔 수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팀원들은 그를 성장하려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중요 업무에서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관계 강사 김미경은 자신을 고정된 존재로 규정하면 성장이 멈춘다고 강조합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기보다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습관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 대신 이 부분은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나요? 강연가 오은영 박사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그녀는 핵심을 정확히 전달해야 상대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고 말합니다. 재호 씨는 술자리에서 늘 화려한 말솜씨로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어느 순간 친구들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친구가 그래서 요점이 뭐야? 라고 말했고 그제야 재호 씨는 자신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나친 자기 비하를 멈춰라. 나 진짜 힘들어. 다 내 탓이야. 두 번째, 지나친 자기 비하를 멈추세요. 나 진짜 힘들어. 다 내 탓이야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상혁 씨는 친구들과의 대화 중 매번 나는 너무 못난 사람이라서 안 될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위로해주던 친구들도 점점 지쳐가고 결국 상혁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상담가 최인철 교수는 자신을 비하하는 말은 결국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가질 때 주변도 나를 더 신뢰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은 오히려 타인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다 내 탓이야 대신 이번 일은 아쉽지만 다음에는 더 잘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 심리 상담가 최인철 교수는 겸손이 지나치면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야구 모임에서 친절한 재호 씨는 칭찬을 받을 때마다 아휴, 아니에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이 그의 겸손함을 좋게 봤지만 점점 그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는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잘 해볼게요. 라고 말하며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인철 교수는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르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을 존중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도 존중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겸손하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알아? 세 번째, 권위를 내세우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존경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지 강요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직원이 실수로 음식을 늦게 내오자 한 고객이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 가게 사장님이랑 친한 사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직원과 다른 손님들은 오히려 그를 무례한 사람으로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강사 유인경은 진정한 리더십은 지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권위를 내세울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집니다. 요즘 말로 꼰대가 되지 맙시다. 철학자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도 존경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먼저 그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말 대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조언하는 태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멈춰라. 어차피 안 될 거야. 네 번째, 부정적인 말을 멈추세요. 어차피 안 될 거야라는 말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피로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연 씨는 회사를 창업하려는 친구에게 그거 해봐야 망할 거야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반복되자 친구들은 나연 씨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거리두기 시작했습니다. 작가 손민아는 부정적인 말은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습관화하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철학자 칸트는 우리는 스스로를 만드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곧 태도가 되고 태도가 결국 당신의 인간관계를 결정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대신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잘 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지 않나요? 심리학자 황농문 교수는 과도한 감사와 사과는 말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고 말합니다. 민호 씨는 직장에서 사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 를 반복하다 보니 동료들이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황 교수는 진심이 담긴 감사와 사과는 힘을 가지지만 남발하면 의미가 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체는 자신을 쉽게 낮추지 마라. 사람들은 스스로 낮추는 일을 하찮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멈춰라. 너 그거밖에 못해? 다섯 번째,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멈추세요. 너 그거밖에 못해? 라는 말은 결국 본인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가 발표를 끝낸 후 동우 씨가 너 이거밖에 못해 라고 비꼬았습니다. 이후 동료들은 동우 씨와 협업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강사 이영석은 비판보다는 격려가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강조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이 결국 나의 가치를 높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은 칼과 같다.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낮추는 말보다 높이는 말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너 그거밖에 못해? 라는 말 대신 잘했어.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함께 고민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타인의 의견에 지나친 공감을 하고 있진 않나요? 강사 강원구 씨는 과도한 공감은 나의 신념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감은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맞장구 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소연 씨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모두에게 맞장구를 쳤지만 결국 한 친구가 너 아까는 다르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제야 소연 씨는 자신의 의견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원구 강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곧 존중받는 길이라며 다른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나만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스피노자는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공허한 약속을 멈춰라.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여섯 번째,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나요? 강연가 오은영 박사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합니다. 그녀는 핵심을 정확히 전달해야 상대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고 말합니다. 재호 씨는 술자리에서 늘 화려한 말솜씨로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어느 순간 친구들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친구가 그래서 요점이 뭐야? 라고 말했고 그제야 재호 씨는 자신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7번째, 공허한 약속을 멈추세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은 진정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밥 한번 먹자라고 말했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상우 씨. 시간이 지나며 지인은 상우 씨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관계가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인간관계 전문가 윤홍균 박사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진정한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약속을 쉽게 하지 말고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대신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할 수도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이처럼 작은 말투와 태도의 변화가 인간관계에서 나를 더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위에서 언급한 강사들과 철학자들의 조언처럼 차분하고 확신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기억하고 더욱 신뢰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길 응원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석세스 파트너 SPS였습니다. 감사합니다.